자, 반갑습니다. 흥남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실내에서 뵙게 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가서 낚시하는 부분은 그날 필드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착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채비 세팅과 그리고 장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전에 낚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3편에 그 사랑도 갑오징어 낚시를 갔습니다. 그때 조과가 제가 한 15마리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같이 간 동생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낚시를 해가면서 패턴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도 그 미세한 패턴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장비 세팅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장비 세팅을 해갈 때는 그 전날 날씨를 좀 봤는데 상당히 추운 날씨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세팅 자체를 엄청 예민하게 해갔고요. 아는 동생은 베이터리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무슨 채비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안 좋아지고 활성도가 낮아졌을 때가 문제인데, 그럴 때 잘 먹히는 장비 세팅과 채비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보면, 먼저 로드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9피트짜리 로드입니다. 보통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서는 한 7에서 최대 10피트까지를 사용하는데 저는 9피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조금 강한 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날 날씨를 봤을 때 상당히 예민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예민한 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드 자체도 조금 부드러운 로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로드를 9피트를 선택한 이유는 비거리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7피트와 8피트와 9피트, 10피트의 비거리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9피트 이상 넘어가면 액션이나 운영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피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액션을 줄 때는 릴 시트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잡고 액션을 줬거든요. 그만큼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비거리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긴 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드는 7피트에서 10피트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길이는 한 8피트 전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비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액션을 줄 때 부담이 없을 만큼의 길이기 때문에 한 8피트 전후로 되는 로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릴 부분은 한 스피닝 릴 2500번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비는 고기어비일수록 편합니다. 회수할 때 빨리 회수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고요. 그리고 라인은 합사 04에서 08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본 라인도 1.5호에서 3호까지 쇼크리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세팅은 합사 06에 쇼크리더 카본 2호가 사용해보면 제일 효율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묶음법은 항상 FG 노트를 해서 쇼크리더는 한 4m, 길게는 6m까지 줘서 미끌림이 걸려서 채비가 터져 나가더라도 계속 채비를 묶어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낚시의 효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비는 애기와 추를 이용을 해서 다운샷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운샷 채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기와 싱커 부분의 간격이거든요. 단차인데 이 단차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낚시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이 단차를 길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갑오징어 한 대는 어필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캐스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이 라인이 이 바늘에 감혀서 날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액션을 주게 되면은 갑오징어가 절대 달라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차를 조금 더 줄여서 갑오징어 한 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인과 바늘이 엉키지 않을 만큼의 단차를 딱 줍니다. 그게 보시면 이렇게 애기 바늘 끝부분과 그리고 도래추 끝부분에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날아가면서 바늘이 이 라인에 감히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떨어져서도 약 어느 정도 단차가 있어서 애기가 물 흐름에 이렇게 타서 오면 미끌림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차를 워킹 낚시에서는 100%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괜히 라인에 걸려 가지고 그것도 풀고 뭐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싱커 부분에서 캐스팅 할 때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둬야 되냐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스팅을 해서 싱커가 바닥에 찍히는 느낌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의 무게와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굴러다니지 않을 만큼의 무게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굳이 그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도보 낚시에서 장비 부분과 채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갑오징어가 예민할 때는 어쨌든 채비는 심플하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심플해야 돼요. 뭐든 채비는 다 심플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많이 달리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심플하게 채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소모품들도 작은 것들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갑오징어 도보 낚시에서 낚시하기 전에 확률을 어느 정도 높여서 필드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